전 세계 공포, 엄청난 충격 옵니다. 차이나 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차이나 쇼크 이러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게 차이나 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차이나 쇼크는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나 쇼크입니다. 사실 1차 차이나 쇼크가 있었거든요. 1차 차이나 쇼크가 1990년대 중국이 말입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구사를 하면서 2001년에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1차 차이나 쇼크라고 합니다. 이 1차 차이나 쇼크는요, 핵심이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팔려나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가 상품들이 나가니까 전 세계는요, 물가가 쭉 내려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가 증가하면요, 미국 내에서는요, 소비자 물가가 2%나 하락했다고 해요. 2%나 하락. 엄청나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제품의 가격, 저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 바람에 미국의 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산업은 쉽게 말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1999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가 2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200만 개가. 그만큼 제조업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공장들이 다 앞다투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싸게 생산해서 내가 들여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 공장들은 줄줄이 망해 가고요. 중국의 제조 공장들은 미국에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한국에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유럽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투자를 하든 공장이 마구마구 들어서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미국의 일자리가 200만 개가 줄었듯이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다 줄게 됩니다. 이게 차이나 1차 쇼크입니다. 1차 차이나 쇼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2023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2차 차이나 쇼크는 과연 전 세계가 견뎌낼 것인가. 물론 물가가 높아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물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가가 파산공세처럼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요. 그만큼 물가는 낮출 수 있지만 과연 말입니다.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에는요, 과거의 양상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과거의 양상하고 굉장히 다를 거다 예상을 하나 하면 말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말입니다. 제조혁신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중국은 섬유나 의류나 컴퓨터를 만들던 중국이 아니라 지금은요, 전기차를 만들고 2차 전지를 만들고 태양광을 만들고 이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부가가치의 산업이 무너졌을 때는 저임금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움직였지만 말입니다. 고부가가치가 지금 중국에서 싸게 나올 때는 이게 타격이 엄청납니다. 전기차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품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아마 내연기관 자동차는 24,000개에서 25,000개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2만 개. 그러면 2만 개를 만드는 부품 공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품 공장들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 이 공장들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라는 표현이 달렸고 2차 전지나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기차만 보실래요? 전기차가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내연기관차하고 합쳐서 수출액이 수출이 89만 1000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 보세요. 491만 대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451.1%가 늘어났어요. 이 배수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아마 충격적인 숫자예요. 5배 하고도 반이잖아. 5.5배잖아. 5.5배가 늘어난 거예요. 89만 1000대가 401만 9천대가 늘어서 491만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독일이 수출한 양보다도 많고요. 일본이 수출한 것보다도 많고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 세계 시장에 아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저가 자동차가 유럽으로, 저가 자동차가 미국으로, 저가 자동차가 대한민국으로도 곧 밀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게 저가로 달려올 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싸게 중국 차처럼 같이 팔면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게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든 태양광이든 뭐 신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드론이든 아니면 로봇이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 세계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은 결국 최악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올란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시장은 최악을 향해서 치닫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내수가 개판이거든요. 진짜 많이 무너졌거든요.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기준금리까지 내려서 돈 빌려서 집 사라고까지도 해요. 대출 우대금리 LPR을 0.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내렸잖아요.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4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5%예요.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중국은 차선책을 쓰기 시작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에 지금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안 망하려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소비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망할 수 있으니까. 2023년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 4.6%가 떨어졌는데 현재는요. 작년 말부터 올 초 2월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싸게라도 나가야 된다. 그냥 중국제라면 그냥 팔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물량 쇼크는 굉장히 크겠죠. 자동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동차만. 그렇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크고요. 특히 올해는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2024년 4.2%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5% 이상 적어도 5.5%는 성장을 해줘야지 실업률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요. 중국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2%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수출에 엄청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제조업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오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은 그만큼 회복의 속도를 좀 빨리 당길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의 충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전문가들이 2차 차이나 쇼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1차 차이나 쇼크도 미국 내 일자리가 200만 개가 줄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2차 차이나 쇼크는 이게 첨단 산업까지도 다 망라한 제품이라서 과연 이게 괜찮을 건가? 지금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가전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제조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 이게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니 테무니 쉐인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을 지금 초토화시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방비책 전체 세계들이 다 마련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반덤핑 조사도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저는 우리 경제도 크나큰 위기로 더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나중에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경제 속국입니다. 우리 산업이 기초기술이 지금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뭐 주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무너지면 최악으로 갈 겁니다. 그때 너무 늦게 우리가 우리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들었다 그래도 경쟁력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 중소기업들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최악의 상황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도 지금 걱정할걸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온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장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보다가는 저는 그 단순하게 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중국을 대응해서 방안들을 다 짜고 있습니다. 유럽도 짜고요. 미국도 짜고요. 이게 안 짤 수가 없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선상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진짜 엄청난 충격이 아니라 최악의 충격으로 저는 다가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 지금 국내 정치에 싸울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거 털어버리고 세계 경제에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급선무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